어,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발표가 처음이라 가지고 저는 그 늦은 나이도 좋은 업무도 없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게 될 프론트엔드 개발자 김선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지금 이 강연을 통해서 어떤 걸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조금 의문이 들고 있어서 조금은 그냥 동네 이모의 하소연을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늦은 나이는 없다와 좋은 업무는 없다라는 주제로 나눠서 얘기 드릴 예정이고요. 늦은 나이는 없다에서는 저의 우당탕탕 취중기와 또 굉장히 스펙타클했던 회사 생활에 대해서 공유드리고, 좋은 업무는 없다에서는 제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과 마지막에 저희 회사 시니어 개발자 분들께 주니어 때 이제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었던 그런 팁들을 좀 얻어왔거든요. 그렇게 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늦은 나이는 없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기서 TMI가 나오는데요. 32, 32살은 제가 개발자라는 직군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컴퓨터 랭귀지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부트캠프를 처음으로 등록했던 나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제 어떤 분께서는 '저 사람은 도대체 32살 때까지 뭘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아서 잠깐 자기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원래 비전공자로 법학과 국제통상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전직 항공 승무원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넘기고 네. 여기서 잠깐 그 시간 점프를 해서 2021년도 9월 달 제가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던 33살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저는 면접관님으로부터 나이가 많아서 그 면접관으로서의 기대는 높은데 그 기대를 채워주기에는 저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피드백을 듣기도 했었고요. 저를 30분 동안 따라다니시면서 너는 그냥 안 된다라는 저주인지 모를 그런 조언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동일한 분께서 저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연봉은 포기하고 그냥 아무 데나 받아주는 곳 들어가야 된다. 한 2,800 정도 받을 거 생각하고 들어가라. 라는 조언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당시에 저는 현실과 지옥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제 마음과 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굴에 철판 깔기 전략을 취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력서 리뷰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력서 리뷰를 받았고요. 그리고 면접에서도 면접관님께 정답을 여쭤보면서 기술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팁이라고 말씀드리기 민망한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저는 당시에 저를 뒤돌아보니까 제대로 된 이력서를 적었던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막 6살, 8살 적은 친구들에게 이력서 좀 공유 부탁 드려가지고 이력서를 참고하기도 했고요. 또 행사장에서 그 마지막에 이력서를 15분 정도 리뷰해주는 그런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운이 좋은 건지 저밖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15분만 보는 거를 1시간 동안 저 혼자 본 적도 있었고요. 링크드인을 통해서 제가 관심 있는 기업의 CTO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서 제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혹시 그 이력서 리뷰 좀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해서 이력서 리뷰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또 페이스북에서 이력서 리뷰를 해주겠다라는 시니어 개발자분의 어떤 그 포스팅을 보고 바로 그분께 이력서 리뷰를 부탁드려가지고 정말 찾을 수 있는 모든 리소스는 다 찾아서 이력서 리뷰를 부탁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저의 이력서 통과율을 가장 많이 높여주었던 팁이 바로 회고와 리뷰 작성 부분이었습니다. 각 프로젝트에 대해서 회고와 리뷰를 작성을 하면서 회고와 리뷰를 작성하기 좀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는 과감하게 삭제를 했고요.
회고와 리뷰 작성을 하면서 여기가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풀어쓰고 싶은 내용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블로그 글에서 사실 전문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고 그냥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로직으로 이런 걸 찾아봤고 어떤 로직으로 이거 검색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내용 위주로 블로그 글과 리드믹 글을 작성해서 첨부해서 작성을 하니까 이전에는 10개의 이력서를 넣으면은 1개에서 2개 정도의 회사에서 연락이 올까 말까 했었거든요. 이 이후로는 10개의 이력서를 넣으면은 3개에서 5개의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올 정도로 저의 면접이 아니고 이력서 통과율을 현격하게 높여주었던 그런 방법이어서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면접에서 정답을 물어보았는데요. 사실은 면접관님께서 정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보통은. 그리고 이제 면접을 들어가면은 저는 항상 필기를 해도 되는지 양해를 구해서 필기를 다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하다가 저희 같이 이제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그 앞뒤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정말 온라인에 나오는 정말 많은 면접 그런 질문을 외우고 공부해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에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에 관해서는 그 면접이 다 끝난 후에 면접관님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까 키워드조차 잡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키워드라도 좀 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키워드 정도는 잡아주셨고요. 디테일한 대답까지 그냥 정말 공부 설명까지 주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걸 저는 다 받아 적어서 기술 면접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거 추가적으로 면접이 끝나고 제가 뭐 태도적이나 말하는 부분에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피드백을 부탁드리고 다음 면접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결국에 2022년 1년도 12월 달 저는 한 회사에 합격을 하고 2022년도 1월 달 처음으로 그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저도 너무 좋겠는데요. 와, 이렇게 합격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난관의 시작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해당 회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잠깐 그 회사에 입사를 하셨던 10년차 개발자분이 퇴사를 하시면서 저에게도 이직하기를 권유 주셔서 그렇게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초까지만 해도 사실은 개발자 시장이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또 이직을 하게 됐고 그 이직한 회사는 CTO님께서 굉장히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그런지 개발자 한 분 한 분 그 CTO님에 대한 믿음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서로 도와주고 알려주고 하는 문화가 되게 잘 정착되어 있는 그런 팀이었어서 와, 이런 분들하고 되게 오래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지금 개발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 작년 말 생각나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고사직을 하고 스타트업들은 도산을 하고 그렇게 공고사직이 좀 트렌드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고사직을 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한 1년 동안요. 물경력이 되었고요. 공고사직을 당했고요. 2번의 풀 수습 기간을 다 거친 상태였고요. 그리고 3번째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진짜 이게 사실 1년 만에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정말 고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험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거기다가 시장은 전 세계적인 IT 인력 감축, 저는 경력이 겨우 1년도 되지 않는 경력으로 다시 시장에 나왔고 다시 한번 그 얼굴에 철판 갈기 전략으로 이력서를 개정하고 면접을 임해서 최종적으로 4개 회사에서 최종 오퍼를 받고 그중에서 계약직이지만 글로벌 IT 회사인 현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정말 스펙타클했던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늦은 나이는 없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어디인가 있구나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좋은 업무는 없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무급으로 일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입사를 하고 나니까 계약직이라는 한계도 보였고요. 또 혼자서 대부분 일하는 그런 환경이었고, 거기다가 주니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과연 내가 여기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대략 한 달간 굉장히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대단하지 않은 일을 대단하게 할 수는 없을까? 왜 대단한 일을 대단하게 하는 건 솔직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대단하지 않은 일을 대단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대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꿨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바꿈으로 인해서 제가 그때까지 가졌던 고민, 걱정,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들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성장에 대해서, 본인 환경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그 사정은 다 모르지만 계실 것 같지만 제가 이 대단하지 않은 일을 한번 대단하게 해보자라는 결심이 저희 많은 마음의 짐을 덜어주어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까 해서 공유를 드리게 됐고요. 사실 좋은 업무는 없다에서 드릴 주제는 이게 전부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 마치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사실 한 단계 성장이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굉장히 민망한 0.1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 마지막에 저희 회사 시니어 개발자분들께서 본인이 주니어일 때 성장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3 가지 팁을 얻어왔거든요. 그걸 공유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이렇게 '스스로 어른이가 되자.'라는 마음을 먹었고요. 또 그리고 크롬 라이트하우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인제 '스스로 어른이가 되자.'라는 의미는 사실 회사 들어가면 그 어느 누구도 뭐 "선생님 뭐 공부해 보세요. 뭐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조금 더 잘하려면은 뭐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 내가 이걸 조금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에 대해서 좀 스스로 고민을 해 보자라는 부분을 저는 "스스로 어른이가 되자."라는 소제목으로 표현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현하고 있는 페이지가 웹 접근성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서 혹시나 이 해당 개념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인제 그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웹 접근성이라는 거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께서 사이트를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웹 접근성 관련된 강의를 개인적인 시간에 들었고요. 제가 그 강의 하나 들었다고 뭐 "100% 잘 적용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걸 적용함으로 인해서 공부함으로 인해서 제가 개발을 하다가 '이 관련된 걸 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검색해서 적용하기도 하고, 또 실예로는 제가 첫 달에 구현했던 기능 중에서 체크박스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체크박스에 인제 포커스 비지블 효과로 아웃라인이 보통 들어가고, 이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서 사실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없애 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이거는 웹 접근성 관점에서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면서 반영하지 않았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사이트를 개정하려는 계획을 리뉴얼을 계획하고 계셔서,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가 조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 도면을 만들잖아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를 좀 더 쉽고 인제 관리하기 쉽고 또 유지보수하기 쉽게 좀 도면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그리고 프론트엔드가 백엔드에 비해서 그런 아키텍처가 막 예시가 좋은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소리를 어디서 지나가다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주변 분들이 백엔드 for frontend 패턴이라는 걸 많이 좀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엔드 for frontend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가지게 된 저의 의문점이나 아니면 생각들에 대해서 그 회사 내 개발자분들께 제가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고 그분들께서도 100% 저한테 정답을 주시지는 못하실 수도 있지만 공부할 만한 거리를 주시거나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그리고 또 제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도 공유해 드릴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크롬 라이트하우스를 좀 잘 사용하려고 잘 사용 못하는데 어쨌든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크롬 라이트하우스라는 거는 이제 크롬은 저희 크롬 브라우저 이름이고 라이트하우스는 웹사이트 성능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크롬 라이트하우스를 만약에 모르신다고 한다면은 그 내부의 성능 지표를 공부하시는 것만으로도 주니어 분들께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개발한 페이지는 꼭 크롬 라이트하우스를 돌려가지고 뭘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걸 바로 개선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다 그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는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다음에는 뭘 더 개선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뭘 몰라서 이걸 못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넣은 거는 저 멀리 이제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안개가 뭔가 제 미래 같고 그리고 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도로만 지금 저희 앞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도 사실은 그 멀리에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다만 그냥 제가 앞에 보이는 길들만 걸어가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저보다 더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실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소중한 그런 조언들, 저에게 링크드인을 통해서 주시면은 감사하게 받고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그 시니어 개발자분들께서 주신 팁을 공유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자분께서는 내가 구현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기능을 한번 구현해봐라 라는 조언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저희 캐로셀 기능 많이 구현을 하잖아요. 이것도 단순히 그냥 캐로셀이면 캐로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3D 캐로셀이 있는지 무슨 다른 뭐 모양의 캐로셀이 있는지 검색을 해서 그렇게 내가 좀 구현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봐라 라는 조언을 주셨고 추가적으로 그런 기능들을 찾았으면은 적극적으로 미팅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캐로셀도 있더라고요 하고 그 도입을 한번 오퍼해봐라 라는 그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개발자분께서는 유수대학의 컴퓨터공학 2학년까지의 그 전공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봐라 라는 조언을 주셨고 추가적으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히나 강조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시 코드를 보지 않고 구현을 해봐라 라는 조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 되게 스택 오버플로우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구현하면 되는구나. 그걸 봤을 때는 사실은 구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는 복사 붙여넣기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고 그 창을 닫고 그걸 혼자서 구현을 해봐라 라는 거부터 생각해가지고 그 조언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뭐 기능이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 간단한 기능, 뭐 프로젝트들을 그 예시 코드를 보고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아예 그냥 정말 보지 말고 처음부터 구현을 해보면 본인이 뭘 모르는지 어디가 내가 비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조언을 주셔서 그렇게 예시 코드를 보지 않고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 보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주셨습니다. 네, 되게 부담스럽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스펙타클했던 저희 회사 생활에 대해서 그 공유를 드리면서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정말 늦은 나이도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꼭 있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그 대단하지 않은 업무를 좀 대단하게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좋은 업무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알리고 그런 과정을 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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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제가 혹시 그 전 세션에서 질문해 주셨던 분들 선물 드렸었나요? 안 드렸었죠. 네. 끝나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분. 네. 지금 손 드신 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분이나 되시는데, 이거 어떡하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3명 해보겠습니다. 혹시, 네. 가위바위보! 다 보세요. 지금 됐나요? 됐어요? 안 됐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자기 일어나 보세요. 보자기. 보자기 3명. 보자기 3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그 다음에 두 분 아니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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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자부활전? 네. 일단 3분 하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까 1년 기간 동안 정말 승리 업앤다운이 많으셨는데, 그때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비법 같은 게 있었으면 조금 마인드 컨트롤이요. 받고 싶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힘들 때 정신의학과에서 상담도 받았었고요. 그 정도로 되게 힘든 시기도 있었고, 또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었던 그 회사 생활 기간 동안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냥 첫 번째 이직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은 자신감이 없진 않았고요. 근데 두 번째 공고 사직 당했을 때는 솔직히 좀 충격적이긴 했었거든요. 회사가 다운사이징이라서 제 탓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젊은 나이인가요?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마인드 컨트롤하기보다는 그냥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 당장 제가 그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으면 저는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나이가 이미 중반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하루빨리 어딘가 들어가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노력했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뭔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쇼도도. 오케이. 네, 다음 이기셨던 분, 네, 뒤쪽에 계십니다. 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년차 접어들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3년차, 조금 일찍 취업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 나이에 좀 3년차를 접어들게 됐는데, 최근에 번아웃이 좀 계속 오기 시작해서, 내가 개발 일은 너무 재밌는데, 또 일은 하기 싫고, 이런 갈등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사자님도 이제 개발 공부나 아니면 개발 일을 진행해 오시면서 번아웃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고, 아직 오지 않았다면 번아웃에 대한 대처 연사자님만의 이제 대처 방법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 네. 번아웃이, 아니요. 매일마다 오는데요. 매일마다 아우 지긋지긋해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저만의 어떤 그런 마법의 소스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사실 주말에도 회사 나가서 저만의 그냥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하면서 진짜 계속 매 분마다 지긋지긋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거의 사실은 대부분 뭘 못하고 올 때가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는 이유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습관을 깨고 싶지 않고, 저의 루틴을 깨고 싶지 않고, 그냥 지긋지긋한 이 상황들을 견디다 보면은 어느 날 괜찮아지고, 또 어느 날은 또 안 괜찮고,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그냥 뭔가 저도 이겨내지는 못하고, 그냥 그 지긋지긋함을 습관처럼 가져가려고 계속 저 자신을 지긋지긋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마지막 또 질문도 받아보고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론트엔드 지망 중인 학생인데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저 또 이제 포트폴리오 준비도 해야 되는데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될지 감이 조금 안 잡힌다고 해야 될까 해서 혹시 어떤 거를 키워드로 잡고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넣었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안 넣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저도 포트폴리오라고 막 거창한 뭔가를 만들지는 않았고, 사실 못 만들었다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대신 제가 그 합격률을 또 높여주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그 정말 별거 아닌 풀스택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 풀스택 프로젝트를 제가 한 이유가 우선은 풀스택 프로젝트를 제가 기획을 하면서 대단한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냥 무슨 그 봉사 활동과 비슷한 다른 나라에 있는 서비스를 그냥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따라했다 정도인데, 근데 그 기획이 나왔던 스토리, 그리고 그 기획을 제가 생각하면서 또 그 비슷한 서비스들을 찾아봤을 거잖아요. 그럼 그 서비스들을 찾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면은 또 디자인도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럼 디자인도 뭐 드리블이나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관련된 디자인들, 그리고 그러면은 관련된 서비스, 비슷한 서비스의 디자인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죠. 우선 그러면은 기획과 디자인은 어느 정도 고민을 해봤다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백엔드 개발을 했어요. 백엔드 개발도 대단한 걸 한 건 아니고 그 네스트.js를 이용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나 보시면은 몽고DB 연결해가지고 막 하는 거 많거든요. 거기서 get하고 post 정도만 구현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제가 구현한 프론트엔드 그와 백엔드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거를 실제 EC2에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한 사이클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그 사이에 했던 고민들 그리고 그 사이에 했던 어떤 검색들 뭐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리를 싹 해두고 그거에 대해 그렇게 하면서 저는 또 이제 면접에 가서 좀 어필했던 말이 저는 이 한 사이클을 돌아보면서 다른 분들과 협업할 때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은 저를 어필했던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거창한 그 포트폴리오가 저도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왜냐하면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오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런 프로젝트, 풀스택 프로젝트 하나를 저도 한 2주 정도 걸렸거든요.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2주 정도를 들여서 한번 만들어보고 거기서 했던 내 고민,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은 아마 충분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으시고 답변을 잘 주셨던 것 같아요. 네. 혹시 패자부활전 원하세요? 패자부활전 하시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은 한 분만 하고 이제 온라인에도 질문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주시고 온라인 질문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자, 가위바위보 해보실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무 제가 더 기쁘네요. 네, 마무리 질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글로벌 기업을 타겟팅 하셨던 건지, 그리고, 과정에서 영어가 어느 정도 요구되고, 실제로 현업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팁에서 유수대학의 커리큘럼을 공부해봐라라는 조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실제 이거를 공부하고 계신지, 그리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거가 좀 방금 기억이 나는 거라서 그거부터 공유를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초반에 받았던 피드백 중에서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요즘에 보면은 그 전공자 따라잡기, 비전공자의 전공자 따라잡기 그런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플랫폼에서 그런 비전공자, 전공자 따라잡기라는 커리큘럼을 하나 결제를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해서 좀 면접에서 이야기, 대답할 때 면접관님께도 좀 어필이 되었던 경험도 있었었고요. 그것들을 이제 듣는 거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 내용들을 막 복사 붙여넣기 하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또 블로그도 적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은 내가 전공 과목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저도 취업할 때 했던 경험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사실은 글로벌 기업을 타겟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회사 좋은데 하고 네, 이력서를 넣어봤는데요. 네, 3개월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 진행해 보겠냐? 그래서 당연하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면접 과정에서 영어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고 면접에서 이제 제가 사실은 승무원 활동을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살았었거든요. 5년간. 그래서 그 경험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럼 영어도 하시겠네요? 라고 하셨고 그래서 네. 한 게 전부였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글로벌 IT 기업으로 다들 알고 계시지만 회사에서 다 트랜스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전혀 영어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은 환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온라인에 온 질문 읽어드릴게요. 대단하지 않은 일을 대단하게 하라는 말이 인상 깊었는데 혹시 연사자님께서는 맡으신 대단하지 않은 일을 대단하게 한 구체적인 경험이 있을까요? 그래서 짧게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드렸던 예시가 답이 안 됐나 봐요. 죄송해요. 저는 대단하지 않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걸 네, 연사자님의 발표 내용에 있으시니까 저희 혹시 아니요. 기회 거기다가 이제 공유해 주실 추가해서는 수 있어요? 네. 이제 제가 너무 당황해요.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제 실질적인 만약에 예시를 드리자면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공고사직 당하고 나서 공고사직 당하기 직전에 제가 했던 것들이 제가 그때 당시 구현하고 있던 사이트를 조금 더 개선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거를 이제 크롬 라이트하우스를 돌려보니까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뭘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실제로 뭐 별거를 개선한 건 아니어서 그때 LCP 라지 컨텐츠풀 페인트라는 것의 속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폰트를 조금은 더 라이트한 거를 가지고 와서 변경을 해줬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SEO를 개선하기 위해서 SEO 관련된 그런 세팅들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속도를 향상시켜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서 블로그 글을 하나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시로 든다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과 실제 이게 반영이 됐고 이걸 글로도 남겨서 취업에도 영향이 되더라라는 그런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